어느 평범한 오후 한 직장인이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또 정치인이 논란에 휩싸였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욕하다가 죽으면 갑자기 좋은 말만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현상에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개관사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개관사정. 관을 덮고 나서야 일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 말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늘은 중국 고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한 현명한 사상가의 깨달음을 통해 이 사자성어의 탄생 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입니다. 주나라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각 제후국들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72제자 중에서도 특히 총명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자공은 최근 한 나라에서 목격한 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대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생전에는 탐욕스럽고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공적만을 이야기하며 추모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공은 이런 현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공은 이 의문을 스승 공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인간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공자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화가조차 최종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삶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자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끝을 맺었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훌륭했던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춘추시대의 명신 중 한 명이었던 관중의 이야기였습니다. 관중은 젊은 시절 제나라의 공자 규를 섬겼지만 정치적 변화로 인해 원래 적이었던 환공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변절자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는 환공과 함께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춘추5패 중 첫 번째 패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관중을 처음 변절했을 때 평가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의 없는 인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모두 본 후에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공자는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인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인이 내일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얻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의 평가는 항상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을 덮는 순간일까요? 공자는 죽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책을 읽을 때와 같습니다. 중간 부분만 읽고는 그 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이 인간의 삶도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이런 지혜는 후대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검증되었습니다. 진시황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살아생전 폭군으로 불렸지만 죽은 후 중국 통일의 위대한 업적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군주들은 생전에는 현명한 왕으로 칭송받았지만 말년의 실정으로 인해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삼국지의 조조입니다. 그는 후한 말기에 간웅이라는 평가와 영웅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인물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관사정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조금 더 지켜보라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은 후에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의 여지를 인정하며 너무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나 실패가 자신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은 논어의 여러 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개관사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공자의 인간관과 평가에 대한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공자의 이런 사상을 정리하면서 개관사정이라는 성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나라 시대의 학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관사정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의 핵심인 중용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불교의 무상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자공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군주를 만나든 어떤 신하를 상대하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뛰어난 외교 성과를 거두며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인 지혜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개관사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SNS 시대, 우리는 더욱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관을 덮고 나서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개관사정. 이것은 타인에 대한 관용이자 자신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남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여유로움,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희망. 바로 이것이 개관사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